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고 본인 뼈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가장 현존하는 최고의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얼굴뼈 닥터 윤규식입니다. 오늘은 턱뼈 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 사각턱 수술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최근에는 긴곡선 사각턱 수술이라 하여 각을 살리면서 앞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수술 방법을 선호하고 있는데요. 여기 CT를 보시면 이 사각턱이 발달한 분이고 수술을 해서 이런 식으로 앞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긴곡선 사각턱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귀 밑까지 각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보면 흔히 개턱이라고 하여 턱에 각이 없어지고 얼굴이 길어 보이는 문제가 생기곤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축소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 이 턱은 각이 없어지는 개턱이 되고 우리가 사각턱 수술하면 처짐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2차 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한 티가 더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턱의 모양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한 턱뼈를 크게 하려면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필러나 지방 또는 작아진 피 이식 같은 연조직의 볼륨을 보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겉으로 보이는 볼륨은 좋아지지만 뼈 자체의 각을 재건할 수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흡수가 되거나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각턱 부위 재건에 적합한 재료는 아닙니다. 보형물 말고 자가골을 이식할 수도 있긴 한데요. 보통 장골이라 불리는 엉덩뼈에서 뼈를 채취해야 하는데요. 이게 흉터도 남고 몇 주 정도 걷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또한 모양을 이쁘게 제대로 만들기도 어렵고 특히 가장 큰 단점은 흡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각턱 재건에 자가골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턱뼈 재건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인데요. 보형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턱끝에 많이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이나 고어텍스 같은 재료를 사각턱 재건에도 사용을 하였지만 이 사각턱 부위는 저작근이라는 강한 근육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실리콘 같은 말랑말랑한 재료는 위치를 유지시키기가 쉽지 않았고요. 여기다 보형물을 넣었는데 적이 가 있다든지 심지어는 입안으로 밀려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재료입니다. 그 이후 사각턱 재건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재료는 본시멘트라 불리는 PMA나 매드포어라는 인공뼈입니다. 본시멘트의 경우 밀가루 반죽하듯이 말랑말랑한 재료를 가지고 직접 모양을 만들어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RP 모델이라는 3차원으로 재건된 턱뼈에 맞추어서 수술 전에 미리 모양을 만들어서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염증 반응도 심하지 않고 좋은 재료이긴 하지만 수작업으로 모양을 만들어야 하다 보니 번거로운 것이 사실이고요. 매드포어 역시 기존에 미리 나와 있는 형태에서 이 RP 모델에 맞추어 모양을 커스텀해야 하기 때문에 본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수작업이 필요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장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 재건하는 턱뼈의 형태를 프로그램상에서 미리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환자분의 3D, CT상에서 디자인이 되므로 제작된 보형물이 그만큼 턱뼈에 딱 밀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염증 반응 등을 줄일 수 있으며 보형물의 생착률을 높일 수 있고요. 환자분의 원래 뼈와 보형물이 연결되는 부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디자인된 보형물의 모양을 가지고 수술 전에 환자분과 상의를 한 후에 수정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점점 보형물의 추세는 3D 프린팅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3D 프린팅으로 할 수 있는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재료는 티타늄과 PCL이라는 재료가 있는데요. 처음에 3D 프린팅이 가능한 재료는 티타늄밖에 없었습니다. 3D 프린팅의 장점은 많지만 티타늄이라는 것이 금속이잖아요.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면 엑스레이 상에서 보형물이 그대로 보이게 되고요. 뭔가 커다란 금속이 턱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3D 프린팅 티타늄 제거는 종양 등으로 인해 턱뼈가 많이 훼손되어서 이를 재건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되었고요. 단순히 미용적인 목적으로 많이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기술이 발달하면서 PCL이라는 3D 프린팅이 가능한 재료가 개발되었는데요. PCL은 흡수성 바이오 폴리머의 일종으로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없어지는 플라스틱 같은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티타늄과 달리 엑스레이 상에서 잘 보이지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PCL은 흡수가 되고 그 자리에 본인 뼈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장 현존하는 최고의 보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양악 수술 후에 이 턱뼈의 각이 없어지고 피부의 처짐 때문에 2차 각이 살짝 도드라져 보이는 환자분입니다. 외모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환자분께서 사각턱의 재건을 원하셔서 PCL 재료를 사용하여 재건을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디자인 수정을 하였고요. 환자분의 아래턱뼈를 재건한 RP 모델이고 이게 3D 프린팅한 PCL 보형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턱뼈에 완전 밀착이 되고 형태를 예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실제로 환자분께 보형물 삽입 후 6개월이 지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요게 바로 PCL 보형물이고요. 여기 연조직을 3차원으로 재건한 CT 이미지인데 이게 수술 전이고 수술 후입니다. 전후를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사각턱 부위에 볼륨이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면을 보셔도 역시 수술 전보다 수술 후에 볼륨이 생겨 있고요. 실제 안모 사진 역시 사각턱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이 PCL이라는 재료가 완전히 만능은 아니고요. PCL이 흡수된 후에 새로 생성된 뼈의 강도가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PCL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베타 TCP라는 자가골 형성을 유도하는 성분을 혼합하여 제작을 하고 있고요. 5mm 이상의 뼈 재건에는 자가골을 혼합하여 사용을 하여야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이상 얼굴뼈 닥터 윤구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CT를 보시면 턱의 각은 없애버리고 아이고 이러면 사람이 죽죠.